안녕하세요. 김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시험을 잘 봐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 내용, 조리사 필기를 보기 위해서 보는 이런 내용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리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수업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그 전반적인 그런 이론 내용을 짚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통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그 기존에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상 문제를 제가 파트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조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란 무엇인가? 조리는 식품을 시장에서 사와서 씻고 다듬고 조리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그러면 조리를 하는 목적이 있겠죠. 자, 조리는 왜 하는가? 첫 번째, 자, 기호성입니다. 기호성. 네, 식품을 외관을 좋게 하고 맛도 있어야 되겠죠. 이 식품이. 그래서 첫 번째는 기호성이 있어야 하고, 자, 두 번째는 영양성입니다. 자, 영양성. 네. 아무리 맛있는 식품이라도 영양 가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영양성이 있어야 되고, 자, 세 번째,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이어야 되겠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자, 네 번째, 다음은 저장성입니다. 식품의 저장을 높이기 위해서 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식품을 보관을 하기에는 금방 식품이 상하기 때문에 조리를 통해서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조리를 하는 데는 이렇게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조리를 어떻게 하는가? 자, 조리는 기계적 조리가 있죠. 일단 뭐 씻고 다듬고 뭐 치대고 내리고 등등의 기계적 조리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가열적 조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조리에서. 자, 가열적 조리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스별 조리. 아이고. 자, 스별 조리가 있습니다. 자, 스별 조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일단 삶기. 자, 그리고 찌기. 자, 그리고 끓이기. 우리가 보통 삶기는 브런칭이라고 그러죠. 브랜칭. 자, 찌기는 스티밍. 자, 끓이기는 보일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열 조리가 있습니다. 자, 건열 조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굽기가 있겠고, 자, 굽기. 그 다음에 볶기. 자, 그 다음에 튀기기. 그리고 베이킹. 이런 건열 조리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조리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조리는 초단파를 이용해서 조리를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화학적 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의 과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가열적 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조리의 조작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조리의 조작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조리를 하기 위해서
자, 조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본이 어떤 것이 있나? 일단 계량을 아셔야 됩니다. 계량. 자, 계량을 아셔야 되는데 계량은 기본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한 큰술이라고 얘기하죠. 한 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피로 15ml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부피로 15ml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작은 술로 계량을 합니다. 이것은 5ml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부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피로 이렇게 15ml, 5ml로 계량을 하기 때문에 무게로 보통 계량을 할 때는 개념이 조금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한 컵이라는 그런 계량 단위죠. 얘는 자, 부피로 200ml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ml. 그래서 이 계량 단위는 잘 알고 계셔야 일반적으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실수가 없이 조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큰술은 보통 큰 T자로 표시를 하고요. 작은 술은 소문자 T자로 표시를 하고 컵은 그냥 컵으로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책의 레시피를 읽으실 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우리가 요리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량이라는 것을 계량의 기본을 아셨으면 이제 올바른 계량법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계량을 해야 계량을 잘 하는가? 자, 계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밀가루 같이 이런 가루 같은 경우에는 체에다가 곱게 쳐서 평평하게 하신 다음에 수평으로 싹 잘라서 그렇게 계량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마가린이나 버터 같은 그런 지방 성분은 실온에 놔둬서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계량 스푼이나 계량 컵에 꾹꾹 눌러 담아서 계량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간장 같은 경우에는 눈금을 잘 확인하셔서 찰랑찰랑 할 정도로 계량을 하셔야 됩니다. 뭐 고추장 같은 경우, 된장, 고추장 같은 경우 계량을 하실 때 듬뿍 떠서 계량을 하는 것은 올바른 계량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특히 흑설탕 같은 경우에는 살살 흔들어서만 계량을 하시게 되면 그 내부에 공기가 생겨서 올바른 계량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 특히 흑설탕 같은 경우에는 좀 꾹꾹 눌러 담은 다음에 수평에 평평하게 수평을 깎아서 그렇게 계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계량을 하셨으면 씻어야 되겠죠. 자, 씻을 때는 자, 우리가 뭐 김치를 담는다 그랬을 때 씻을 때 배추를 아주 잘라서 씻게 되면 배추가 가지고 있는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썰지 않은 상태 통째로 씻은 다음에 썰어 주시고요. 일반적인 채소 종류는 그렇게 써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썰어야 되겠죠. 씻었으면 써실 때는 우리가 채소 같은 경우에는 결의 어떤 경사지게 결의 경사지게 채썰기를 한다던가 또 육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너비아니 구이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결을 꺾어야 되겠죠. 그래야 부드럽게 씹히는 질감이 부드럽게 할 것이고 자 우리가 채를 썰어서 고명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시면 결 방향대로 고기를 써셔야 고기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류 뭐 또 채소류 또 육류에도 구이용을 할 것인가 또 채 썰어서 양념으로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 온도가 있겠죠. 조리 온도가 필요한데, 자, 조리 온도는 보편적으로 사람이 온도와 비슷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청량 음료 같은 경우에는 시원할 때 맛있겠죠. 그래서 5도씨 내외가 가장 맛있는 온도고, 자, 빵을 발효할 때는 25도에서 한 30도 정도의 온도가 좋겠고요. 청국장을 발효하겠다 하면 40에서 45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 식혜를 그리고 만들 때 당화시키는 온도는 55도에서 60도이고, 찌개, 커피 등등은 70도 정도 온도가 가장 먹기에 좋은 조리 온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재료를 우리가 조리를 하기 위해서 다듬을 때 꼭 폐기량과 정미량이 있습니다. 자, 폐기량이란 무엇인가? 폐기량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부위겠죠. 예를 들어서 게를 내가 다듬어서 찌개를 끓여야 되겠다. 그러면 게 딱지라든지 뭐 다리의 끝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폐기량에 속하고요. 이런 폐기량을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환산하는 것을 폐기율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폐기율을 구하는 문제가 종종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미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가식부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식부율은 가식 부위, 먹을 수 있는 부위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해서 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부위, 정미량, 정미 부분, 그리고 먹지 못하는 폐기량, 폐기율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리의 그런 목적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 문제를 한번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품 조리 목적에 들지 않는 것은 자, 가, 영양성, 나, 기호성, 다, 안정성, 라, 보충성이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 나 보충성이죠. 식품은 기호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영양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높아야 됩니다. 보충성은 아니죠. 자, 다음 두 번째. 다음 중 조리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가 유해물을 제거하여 위생상 안전하게 한다. 나 식품의 가열, 연화로 소화가 잘 되게 한다. 다 식품을 손질하여 더 좋은 식품으로 만들어 식품의 상품 가격을 높인다. 라 향미를 좋게 하고 외관을 아름답게 하여 식욕을 돋운다. 자, 어떠세요? 굉장히 쉽죠? 이거는 답원입니다. 상품 가격을 높이는 것은 조리의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이죠. 자, 세 번째. 전자오븐에서의 조리 원리는 무엇인가? 자, 가 전도에 의해서, 나 복사에 의하여, 다 대류에 의하여, 라 초단파에 의하여. 자, 전자오븐의 조리 원리는 초단파에 의한 것이죠. 자,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조리하는 방법은 굽기라든지 볶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대류에 의해서는 끓이기, 찌기 등이 조리 원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자오븐 렌지는 초단파에 의해서 조리를 하는 원리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식품의 계량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방법으로만 묶여진 것은 자,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기억. 밀가루는 계량컵으로 직접 떠서 계량한다. 자, 밀가루는 계량컵으로 떡이 뜨기 전에 체에 한번 내려서 채로 한번 내려서 누르지 말고 수북히 담은 다음에 직선 주걱으로 수평으로 깎아서 계량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꿀 등 점성이 높은 것은 특별한 계량컵을 사용한다. 이것이 꿀 점성이 높은 것은
다른 처음 사용하는 계량컵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디귿. 흑설탕은 가볍게 흔들어 담아 계량한다. 흑설탕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흔들어서 계량을 하게 되면 내부에 공기층이 생겨서 올바르게 계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을. 마가린은 실온일 때 꼭꼭 눌러 담아 계량한다. 마가린을 냉장고에서 꺼낸 즉시 계량을 하게 되면 잘 계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온에서 부드러워졌을 때 꼭꼭 눌러 담아서 계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계량 방법은 니은과 니을이겠죠.